돌이 있습니다. 그것도 엄청 많은 양의 돌이.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돌을 어떻게 셌을까요? 아마 다음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개수를 세고 두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셌을 겁니다. 곱하기.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곱하기를,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연산으로 배웠습니다. 같은 식을 더하기로 쓰려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곱하기를 배우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죠. 이와 같이 곱하기는 연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줍니다. 우리는 123 곱하기 45를 어떻게 계산할까요? 보통 다음과 같은 세로셈을 사용합니다. 4와 1, 2, 3, 5와 1, 2, 3을 모두 곱하는 방식이죠.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곱하면 총 6번 곱해보아야 합니다.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곱하기 횟수는 점점 늘어나 몇 배씩 커집니다.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. 결국 곱하기도 언젠가 가면 느리다는 뜻입니다. 이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음과 같은 식을 봅시다. 오일러의 공식으로도 알려진 이 공식을 제곱하고 n제곱해서 1이 된 수인 오메가는 여기에 n제곱근을 취하면 이렇게 n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복소수라고 합니다. 숫자를 여러 개 나열한 것을 행렬이라 합니다. 두 행렬이 주어지면 우리는 행렬곱을 할 수 있습니다. 행렬곱은 첫 번째 행의 1행과 두 번째 행의 1열을 곱해서 적고 1행과 2열을 곱해서 적고 2행과 1열을 곱해서 적고 2행과 2열을 곱해서 적으면 이 행렬이 결과가 됩니다.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. 123이란 수는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. 45란 수도 40 더하기 5로 적을 수 있습니다. f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적으면 f10은 123을 표현하게 되겠죠. 같은 방법으로 gx도 4x 플러스 5라고 적으면 g의 10은 45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앞서 봤던 123 곱하기 45는 결국 f와 g로 표현하면 f10 곱하기 g10이 되고 다시 10을 x로 바꾸면 fx 곱하기 gx가 됩니다. 이제 두 다항식을 곱하면 4x 3승 더하기 13x 제곱 더하기 22x 더하기 15라는 방식이 없고 여기에 10을 대입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이제부터 숫자 대신 우리는 다항식을 사용할 것입니다. 하지만 다항식 간의 곱셈도 여태까지의 세로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두 다항식을 곱하려면 한 개수의 제곱번, 즉 n제곱번 곱하기를 해야 하죠.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다항식 대신 다항식의 특정 값을 다루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. N차 다항식에 아까 나온 복소수 오메가를 대입합니다. 오메가의 0승부터 오메가의 n-1승까지 대입하여 얻은 n개의 값을 우리는 다항식 P의 dft라고 합니다. 두 다항식에 dft가 주어지면 단순히 각 해당하는 값을 곱하는 것으로 결과 다항식에 dft를 얻을 것입니다. 다만 dft를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다항식에 오메가를 대입하려면 각 항에 오메가를 대입해서 n개의 항을 얻은 뒤 n개의 항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오메가의 0승부터 오메가의 n-1승까지 대입하려면 각 n번 오메가가 n개 해서 n제곱번의 시행이 필요합니다. 즉 전과 전혀 나아지지 않은 숫자죠. 하지만 dft는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항식에서 짝수차항과 홀수차항을 나눠서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 것입니다. 이처럼 짝수차항을 가져오고 홀수차항을 가져온 두 다항식을 얻고 그럼 원래 다항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제 새로 생긴 두 다항식에 n개의 수를 대입하면 됩니다. 하지만 두 다항식에서는 오메가의 k승을 대입하건 오메가의 k 플러스 2분의 n승을 대입하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는 2분의 n의 수만 대입하면 dft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를 계속 번복하여 다항식을 짝수일수록 계속 쪼개면 n제곱번이 아닌 n 로그 n이라는 더 작은 횟수 안에 dft를 구할 수 있습니다.
우리는 이제 n 로그 n 번 안에 다항식의 dft를 얻었고, 이제 n번으로 두 다항식의 dft를 곱해서 결과 다항식의 dft를 얻었습니다. 남은 것은 dft로 원래 다항식을 복원하는 것 뿐입니다. 하지만 복원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. 다음과 같은 행렬 v를 생각하면 사실 다항식에서 dft를 얻는 과정은 개수 벡터에 요 행렬을 곱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. 스스로 확인해보세요. 그렇다면 이것의 역과정은 양변에서 행렬 v를 지우고, 즉 역행렬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. 이 행렬 곱 과정도 앞에서의 짝수홀수 아이디어로 n 로그 n 번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역과정을 idft라 부르고, 남은 것은 v 행렬에 역행렬을 구한 것 뿐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행렬의 역행렬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행렬 v바를 생각하면 v와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의 n배가 됩니다. 따라서 v의 역행렬은 v바를 n으로 나눈 것으로 쓸 수 있고,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두 다항식의 개수가 주어지고 두 다항식의 곱을 얻을 때 n제곱번의 시행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나 dft꼴로 n 로그 n 회 안에 바꾼 뒤 두 dft를 n회 안에 곱하고 결과 dft를 n 로그 n 회 안에 다항식으로 복원하면 결과 다항식을 총 n 로그 n 회 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전체 과정을 Fast Fourier Transform FFT 알고리즘이라 부르고,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큰 수를 곱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사용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두 큰 수를 가장 빠르게 곱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도 이 방법이 가장 빠를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.